예비 고1들에게 선배가 전해주는 메시지, 건대의 조언, 참가해주신 패널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환기할 겸 선배분들이 시험 기간에 겪었던 재밌는 썰이 있다면 하나씩 풀어주세요. 저희는 재시험을 한 번 봤었어요. 한 문제를. 국어 때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앞반 뒷반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과목마다. 뒷반 선생님은 그 사자성어를 다 읊어줬는데 앞반에는 그걸 다 안 읊어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시험 끝나고 앞반 애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컴플레인을 걸었죠. 그래서 재시험을 보게 됐답니다. 이제 세계사 시험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요. 17번 문항. 해설을 보고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지 맞추시오 이런 거였는데 해설에서 두 가지 나라를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모든 시험이 끝나고 30분 후에 다시 모여라. 그래서 한 문제를 재시험을 보겠다. 그렇게 해서 재시험을 봤는데 재시험 내용이 너무 허무해요. 지도를 보여주고 이 나라는 태국이다. 수도를 맞춰라. 태국의 수도가 어디죠? 방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열정적인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후배분은 궁금한 점을 선배분에게 마음껏 질문해주세요. 저 혹시 선배분들은 그 시험 기간을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저는 3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학교 진도에 너무 빨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예습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겨버려가지고 차라리 그냥 한번 수업 진도에서 그 개념을 익힌 후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3주 전부터 시작을 해요. 빨리 시작해도 별로 할 공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암기 과목 그런 것들은 뭐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그런 공부들은 3주 전부터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밤에 시간이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시험 기간 때 공부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나요? 저는 저녁 8시부터 한 12시 그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밤에 저도 해야 좀 전체적으로 조용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때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웬만하면 그냥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을 더 늘려야 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조금 야행성인 기질이 있어서 시험 기간 되면 그게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 끝나고 스터디 카페로 가요. 가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12시쯤에 집으로 가서 이제 거실 책상에다가 문제들을 다 펴놓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이제 편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한 새벽 한 3, 4시 그 정도까지 갈 때도 있더라고요. 한 시험 2주 전 그때쯤부터는 새벽에 확실히 왜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전 공부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네. 시간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자기만의 공부 집중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핸드폰은 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원 안 다녀서 인강을 듣는데 인강을 주로 핸드폰으로 보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뭐 태블릿 PC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려는 편이고 저는 노래를 안 들어야 집중이 잘 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음악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의 그런가요? 저는 돼요? 저는 취미로도 음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시험 기간 아닐 때는 거의 게임 아니면 음악 이거 2개만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해서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게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이제 뭐 가요 같은 거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사를 듣게 되다 보면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가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오, 맞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뭐 그냥 피아노곡? 가사가 없는 거? 아니면 내가 가사를 못 알아듣는 팝송 아니나 네, 그런 거를 들으면서 하면은 되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가장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집중법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루틴을 찾아야 돼요. 나는 이 조건이니까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아까 인강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과외 아니면 인강 중에
둘 중 뭐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강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인강 사이트에도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과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외는 1대1로 직접 선생님이 내 앞에 있는 거니까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은 과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제 혼자서 해왔어요. 항상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게 저희 오빠도 그랬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철학관? 나름 그런 철학관을 저희한테 투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일단 최고죠. 이거 일단 혼자 하는 거는. 이게 굳이 공부에서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저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면 일단 하게는 되죠. 하게는 되는데 내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미가 없다. 네. 아예 없다. 그쵸? 자기 의지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누가 자꾸 하라고 하면 항상 더 하기가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었을 때 해야 공부의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 성적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었고 학원이나 과외쌤들한테 물어보는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시험을 내는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의 힌트 같은 것도 조금씩 얻을 수가 있고 선생님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기부. 굳이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필요한 질문이잖아요. 무조건 시험을 보려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질문인데도 선생님들이 그걸 좋게 봐주시는 거죠. 굳이 이렇게 생기부를 좋게 막 쓰려고 하지 않아도 좋게 써지더라고요. 나중에 생기부를 보면 이 학생은 열정이 넘치고 질문이 항상 많으며 호기심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일단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과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외는 일단 질문을 선생님들한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면 확실히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 질문보다는 과외나 학원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확실히 만약에 두 학생이 있는데 한 사람을 학원이나 과외쌤한테 더 많이 물어보는 학생이랑 하나는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물어보는 학생 중에 어떤 선생님을 더 기특하다고 생각을 할지 전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생기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은 뭐 얼마나 잘하길래 지금 믿어도 될까요? 얼마나 잘하길래 지금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과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전교 2등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2점 초반대입니다. 저도 진짜 과목마다 편차가 있어서 저는 1학기 때가 다 합해서 평균 냈을 때 1.4 몇 나왔고 2학기 때가 1.57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한 분들한테 지금 그러면은 혹시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공부하세요? 저는 그래도 안 되는 과목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아무래도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과목들을 양이 많거나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편이죠. 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가 이제 뭐 암기 과목 완전 빡세게 완전 좀 한 일주일이나 며칠에 딱 해야 되는 거는 딱 그때 딱 해요 저는. 저는 이해를 요하는 과목을 되게 좋아하고 단순 암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는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싫어하는 과목이 암기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 공부가 질렸을 때 그때 이제 암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됐으면 다시 돌아와서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과목 먼저 하는 거는 약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그러면은 혹시 공부할 때 자기만의 뭐 특별한 공부법이나 아니면은 자주 쓰는 공부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이제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밑줄 그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공책에 한번 옮겨 적어요.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연필로 적은 다음에 그리고 쓰면서 어느 정도 외우고 그리고 볼펜으로 덧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자국을 지워요. 그러면은 되게 종이가 너덜너덜하고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이해하는 과목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 그 시험 유형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은데 이제 모의고사 그런 뭔지 아시죠? 모의고사 유형 그리고 뭐 내신 유형 이제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많은 유형들을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모의고사 수학 그거를 풀어요. 그거를 풀고 내신 유형 그 유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계산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아니면 뭐 간단한 계산들은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필기를 굉장히 못해서 암기 과목 같은 거는 필기를 조금 하긴 하는데 그걸 뭐 다시 보거나 이런 거를 일은 별로 안 해요. 그냥 쓰면서 외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입력하는 편?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 플러스 선생님 말씀. 이게 진짜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국어나 뭐 사회나 과학 이런 것들. 수학은 조금 다른 세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진짜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 중요한 것들 말씀해 주시는 거를 항상 다 적어야 돼요. 진짜 다 빠짐없이 쬐끄맣게 말한 것도 다 적어야지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특히 한국사 같은 거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다 풀어서 해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를 선생님이 좀 쉬운 말로 풀이를 해줬다? 그럼 그냥 쉬운 말 똑같이 적어요. 그래야 나중에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습지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거 적힌 대로 다시 이해를 하고 이거였지 하면서 수업 내용 다시 떠올리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패널분들의 학업과 관련된 열정적인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예비 고일이 되는 진호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배분들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배분의 방식이 더 괜찮은 것 같나요? 저는 이 선배분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아까 접근성이랑 둘 다 접근법이랑 접근성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 선배분의 접근법이나 그 접근법 적용시켰을 때 접근성이 좀 더 저한테는 이렇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도 다 끝났는데요. 선배분들은 진호의 답변을 들으실 수 없고요. 만약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할 예비 고1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쟤는 뭐 재수없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성적 잘 나오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 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설령 진짜 그 친구가 되게 천재라서 공부를 안 해도 되게 성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기죽으실 필요가 없는 게 기까지 죽어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은 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게 저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을 애초에 처음부터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도 말하신 것처럼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노력은 충분히 개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재능이에요, 노력은. 노력하는 게 지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가가 언젠간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년이 되든 몇십 년이 되든.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올해 코로나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작년의 상황을 경험으로 삼아서 올해 입학하시는 모든 예비 고1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고1들에게 선배들이 전해주는 메시지, 건대의 조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